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술경영관리 제3강 기계설비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우리 소위원들이 상식 이상으로 아셔야 되고, 만약에 현장에 가셨다. 그러면 주변 소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뭐 어떤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설비 관련 이런 분들을 어, 소개를 받아야 돼요. 너 왜요? 제가 뭐랬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 설비는 법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외주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외주 관리를. 하지만 설비 부분, 우리가 말했던 설비 부분은 외주가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의 법령도 없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이번 시간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잡지 시간에 건축의 골조, 그 다음에 건축의 마감, 그 다음에 건축의 설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건축의 설비에는 뭐 전기,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기,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수동 설비, 뭐 승강기, 전기를 세팅하면은 전기 설비, 소방 세팅하면 소방 설비, 승강기 달면 수동 설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수동 설비를 제한 급수, 배수, 오수, 정화, 위생기구, 급탕, 냉탕, 난방, 가스 공조, 기타 설비 이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주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는 뭐 어떤 그런 법령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 법령은 뭐 외주를 보기보다는 이런 기구의 특정한 어떤 설비를 그런 법령에 의해서 검사를 해라. 뭐 그런 의미의 법령이고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도 물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우리 건물로 보내줘요. 근데 상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전기요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한전에서 다 공급하고 물론 한전은 아니고 뭐 지역 사업자도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요금은 수도 사업소에서만 거의 공급합니다. 민간 기업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각자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상수도 수원지에서 가까운 지역은 수도요금이 싸고 수원지에서 멀면은 수도요금이 비쌉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지하수를 쓴다면 상수도 요금이 없겠죠. 대신에 하수도 요금을 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은 이렇게 됐습니다. 메인 계량기, 상수도 사업에서 메인 계량 오고요. 메인 계량기에서 물탱크로 갑니다. 물론 물탱크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직수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 소방 설비가 있는 건물, 전문가가 투입되는 건물. 소방 설비가 있다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있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은 스프링클러 하재를 대비하는 물탱크가 있다는 뜻이겠죠. 먹는 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서너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얘기해 돼. 고가 수조와 저수조로 나눠져 있어요. 고가 수조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 저수조는 지하실에 있는 물탱크. 물론 뭐 물탱크가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1층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를 통해서 각 층에 물이 공급되고 그리고 각 층에서 세대 계량기와 공용 사용부로 나눠집니다. 우리 소장님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각 층의 메인 밸브를 위치를 꼭 어딘지 알아야 돼요. 소장님의 위치가. 내가 소장한데 그래서 7층에 물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7층에 물 잠그는 데가 어딘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전층을. 그리고 메인 계량기 밸브도 어딘지 미리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물이 하수도로 내려가서 정화조로 가든지 시배관으로 갑니다. 오배수. 오수는 대소변물, 배수는 생활하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강의는 30분을 최대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은 50분씩 1 0분 하겠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0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계량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야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메인 계량기를 통해서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는 고가수조, 옥상에 있으면 고가수조, 지하에 있으면 저수조. 그래서 물탱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에다가 방수액을 바르고, 우리 좀 올드한 물탱크, 큰 물탱크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방수액을 바르고 이런 거 물탱크. 그 다음에 SMC 물탱크, 그 다음에 스텝 물탱크. 이게 보시면 빨간 게 돼 있죠. 이 물탱크 크기를 몇 톤인지 알고 있어요. 가로 1m, 세로 높이 2m. 이거 몇 톤일까? 이 칸만? 여기 칸만 2톤. 그럼 대충 이게 몇 톤인지 추정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물탱크에 보통 보면 두 가지 물을 받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올드한 방식이죠. 기계식 방법. 튜브 방법. 웃기라 그러죠. 물이 나와서 튜브가 올라가면은, 요 밸브가 수dob되고, 튜브가 내려가면 다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 튜브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수의 경보를 여기 위에다가 또 답니다. 그래서 물이 고장나면 물이 오버되면 물이 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수의 밸브가 없다면 소장님은 꼭 먼저 다시 해야 되고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계식, 전자식이죠. 그래서 전자식은 이렇게 해서 수위 조절 센서 봉이 있고요. 이 봉이 조금 전에 말씀 이 까마귀 내려갑니다. 30까지 내려가면은 물이 오픈되고 탱크가 열리는 거예요. 저 밸브가 열리는 거죠. 이 밸브가 그냥 기계식 밸브이고 정수위 밸브, 전자변이라고 하죠. 솔밸브가 있는 시스템이죠. 전자변. 솔밸브가 좀 뭐 하여튼 비슷한 방법이죠. 그래서 30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3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이거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0으로 보통 50이나 80으로 세팅합니다. 보통. 그래서 물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 간격이 빠르면은 얘 솔밸브가 계속 열렸다 닫았다 할 게 아니고 그럼 얘도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 고장났는데 물이 안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오픈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오버 되겠죠. 오버 됐는데 해필이면 고수의 경보가 안 달려있다. 그러면 물난리 나는 겁니다. 큰일 나면서 기계실에.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밸브가 열렸다 닫았다 한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물이 오버된다면 경보가 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 판넬 보통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전자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전자식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물탱크가 있다면 꼭 교수의 경보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왜? 물탱크 오버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물 엄청나게 이제 셉니다. 그러면 다 물탱크가 있는 있는 칸은 기계실과 전기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교수의 경보를 꼭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밸브, 이 정수위 밸브 이렇게 있죠? 정수위 밸브에도 메인 밸브가 있다. 메인 밸브. 고수위 경보가 만약에 고수위 경보가 났을 때,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고장나서 고수위 경보가 났잖아요. 그럼 빨리 이거를 잠글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나만 알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경비 반장님들 같이 알아야 됩니다. 뒤에 뭐 경비 요원의 어떤 업무도 있겠지만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도면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물이 담기고 수위 센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수위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식이죠. 자동 판넬이 있고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부스터 펌프는 있지만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압식 전자식 방법 수압식 방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밸브 하나 볼타 밸브 경수 경보 센서 없으면 꼭 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물탱크 청소는 언제 하느냐? 물탱크는 매회 2회 이상 청소 및 위생 진단을 실시하여 상수도에 보고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회 두 번 청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하냐면 봄, 가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봄, 가을에. 그리고 이것 또한 이거는 또 물탱크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 수질 검사하면서 물탱크 청소하면서 수질 검사해서 수도 사업소나 보고서에 보고합니다. 이건 알아서 해주니까요. 감사드리고. 보통 물탱크 청소가 얼마 하느냐? 뭐 크기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3,000평 건물에 보통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서 시간에 3,000평 전후의 건물에 갈 겁니다. 거의 제가 뭐 얘기하지만 그러면 보통 물탱크가 뭐 50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방하고 별개입니다. 소방이 따로 있는 경우도 합산되어 있으니까 50톤에서 100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물탱크 청소 비용은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해야 되니까 얼마겠죠? 100만 원이지. 100만 원에서 뭐 120만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나오지만 관리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120만 원이다. 60만 원씩 두 번 나온다. 그러면 60만 원씩 두 번 부과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씩 매달 부과하는 거죠. 매달 부과해서 적립금으로 부과했다가 청소하는 날에 그 적립금을 사용하고 그러면 관리비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60만 원 왜 나왔냐 한 번에 나면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냥 매달 넣으면 원래 그런갑다 하는 거죠. 뭐 실제로 하는 거니까요. 보시고 그래서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부스터 펌프 세대에다 물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뭐 이 고가 수준면은 펌프가 없어집니다. 위에서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물탱크가 없고 직수를 바로 받는다면은 물론 1층 상가, 뭐 2층 상가까지 있는 건물은 직수를 바로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부스터 펌프가 없는 것입니다. 시상수도의 수압이 워낙 세니까 펌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 우리가 지기실이 뭐 보통 3, 4층 있습니다. 그러면 10층까지 물을 쏘아 올려야 돼요. 쏘아 올리는 거를 이 펌프를 부스터 펌프를 합니다. 부스터 펌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스터 펌프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만 이것도 노웨어 비상영란망 나보다 잘 아는 전문가를 여기다 딱 붙여놓는 거야. 2명 핸드폰 번호 아시겠죠? 한 명 전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2명 전화번호 딱 붙여놓는 거야. 그 사람 전화해서 한번 놀러 오시죠. 커피 한잔 하시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긴급히 한번 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가끔 뭐 매달은 아니지만 2달에 한 번씩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한번 봐달라 그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달라 그러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 부스터 펌프의 주의할 점 공회전을 중요해죠. 공회전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자 보십시오. 공회전 물탱크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스터 펌프 돌겠죠. 그럼 공회전 생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탈 밸브가 이렇게 기계식 이렇게 전자식이 있는데 물탱크 밸브가 전자식이 있는데 이 전자식 밸브가 밑으로 내려와서 고장나면 다행이에요. 물이 안 넘치니까. 근데 위로 이게 부러졌다고 물이 넘치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고장날 경우는 물이 없겠죠. 그럼 부스터 펌프로 계속 돌아가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공회전으로 얘가 박살납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 물이 안 나왔어요. 큰일 나죠. 일이 복잡해지는 거 상가 장사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공회전이 생길 때 에어백이 작업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비상연락망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묻는 게 잘못 건드리면 이상하게 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 없다면 nowhere 아시죠? 미리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이분들을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좋지만 또 잘못되면 뭐 저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만은 혹시 잘못되면은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 저도 한 10년 됐지만 처음에 잘 몰라갖고 잘못 건드려갖고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상가에 물이 안 들어가고 큰 공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미리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수지되기 전까지는 노웨어를 이용하는 게 좋다. 뭐 보시고 자 그리고 층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펌프가 이렇게 쏘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급 올라가면은 공용부에는 이렇게 쓰고 전용부에는 자기네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용부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공용부의 급배수 체크 상태 소형이 알아야 될 거는 수압 및 배수 상태. 그 다음에 전용부도 알아야 되는데 뭐 한 번씩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전문용부가 물이 안 내려간다.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관리실에 전화 오니까요. 그래서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층에 물 사용하는 층 메인 밸브를 꼭 알아야 된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있으면 옥상 물탱크 고가수지죠. 밑에 있으면 저수죠. 그래서 이제 각 층에 이렇게 밸브가 있습니다. 맞죠? 이 밸브가 어딘지 꼭 알아야 돼요. 급수관, 가압펌프, 옥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층에 있는 배관, 밸브, 소방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실을 PS실이랍니다. 파이프 시트.
그래서 그 PSC를 한 번씩 가보시고, 그리고 이 PSC에 대부분의 밸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할 건 뭐냐면 7층에 있다고 해서 밸브가, 여기 보시면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7층에 수도 밸브가 있다고 해서 7층이 잠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6층이 잠길 수도 있고 8층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7층이 잠기는 경우보다는 그 위에 층이 잠기거나 8층이 잠기거나 그 아래층이 잠기는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8층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층의 메인 밸브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 자, 또 PS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참고자 하나 보시면, 여기 뭐 파이프가 좀 작아요. 이 파이프를 50mm 간이라 칩니다. 보통. 50mm 간. 그리고 여기 크잖아요. 이건 100mm 간. 자, 힌트, 제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100mm 간은 대변, 우리 똥물. 50mm 간은 하수물 및 뭐 소변기도 있겠지만 여기는 연결된 게 어찌 밑에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수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되고요. 여기 75mm도 있네요. 입상관 75mm. 보십시오. 얇잖아요. 50mm, 75mm, 100mm. 이 어떻게 쓰는지는 좀 뒤에 가서 인테리어 할 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수, 응아물, 오수물은 100ml 또는 50ml로 되어 있다. 100ml죠. 양변기는 100ml, 소변기는 50ml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가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를 가실 것이고 시하수도가 있으면 시하수 정화조가 없으면 시하수도를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도시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 똥오줌을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가기 전에 다 정리됩니다. 왜? 배관석에 미생물이 살게끔 이렇게 시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똥물이 가면서 미생물을 다 먹고 저 끝에서는 그냥 물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사실 줄 아시고 배수 하수도 세명의 물 50ml 또는 75ml 됐어. 그래서 시수도로 바로 간다. 상식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수에 이제 이 배수 어쨌거나 지하실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집수정이라고 합니다. 집수정.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건물 내에서에 사용한 물, 빗물 어쩌고 저쩌고 물이 받는 것도 있지만 건물 외벽에 있는 물이 건물 밖에 있는 우리 지하 3층이다. 지하 3층이면 지하 1층부터 2층, 3층에 밖에는 땅일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앞전 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려서 옹벽 같은 게 물이 새야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면 건물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 물을 고이는 곳을 집수정이랍니다. 집수정에는 이런 펌프가 돼요. 수정 펌프. 이 파이프 2개 있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이고 이런 파이프 2개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졸라 펌프랍니다. 졸라 펌프. 뭐 발음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오베스 물도 쓰지만 여러 가지 집수정을 둘 수 없는 곳에 집수정을 할 수 없는 곳에 졸라 펌프를 두게 됩니다. 물론 이 졸라 펌프는 오베스 시설도 오수, 배수 시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졸라 펌프도 있습니다. 똥물만 받는 거죠. 똥물만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졸라 펌프 내에도 이렇게 수중 펌프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MCC 판넬 소방인데요. 원래 소방에서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MCC 판넬 속에 환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급배수서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급배수 그 컨트롤 스위치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MCC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MCC 판넬에 어떤 스위치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간이 커요. 이거는 우리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는 간 9간 시 배관으로 나가든지 정화조로 나가든지 9간 우리 배관에서 보통 지하 1층에 있겠죠. 2층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하 1층 아니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시와 연결되는 거. 이게 어딘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이놈이 막히는 상당히 자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어떤 그 기름기나 뭐 여성용품이나 뭐 물티슈나 이런 게 막혀서 자주
막혀서 1층, 2층까지 가지. 1층이 뭐 변기가 넘는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딘지 알아야 돼요. 이 소재구가 다 있죠, 소재구. 만약에 나의 경험상 소재구가 한번 막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에 2번씩 뚫어주겠다 아예. 지금 뚫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러서 뚫으면 4, 50만 원. 넘쳐서 막혀서 뚫으면 150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적립금을 한 달에 10만 원 적립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수도 뭐 정비 비용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해서 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거 꼭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이 넘어가면은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맨홀이 있어요. 맨홀. 그래서 시상수도관과 연결되는 어떤 중간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되죠. 그래서 뚜껑이 되고 뚫을 때 있으면 여기서 뚫을 수도 있겠지만 이관이 막히면 잘못되면 여기 가서 밑에 가서 뚫을 때 이 층이 한 층 높이에요. 한 층. 1층. 그럼 지하 1층에 있겠죠. 지하 2층이나 뭐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화조로 가는 경우는 정화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정화조로 바로 똥이 이렇게 가서 썩는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하라고, 만약 정화조 있는 건물 간다. 1년에 한 번 청소하라고 다 옵니다. 친절하게. 언제 청소하셨는데 당신 건물 청소할 때 되니까 청소하시오. 그래서 청소하면은 뭐 업체를 딱 정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알아서 친절하게 와서 청소하고 보고서까지 다 해서 정화조 업체 저기 시에다가 다 보냅니다. 그래서 비용은 보통 이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조 설비, 공기 조화 설비.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지하실에는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뭐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이 있어요. 습기가 엄청 많아요. 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생기는. 지하실은 차갑고 여름은 덥고 습기는 많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지하에 물이 흥건합니다. 2, 3층에. 그런 흥건한 물을 제거하고 공기를 순환하는 어떤 공조 설비. 그래서 급배기 시설이 지하에 다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급배기 시설 어디 있겠습니까? 급배기 컨트롤하는 거는 관리실도 있지만 저기 MCC 판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고요. 그래서 급배기 시설에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자 유인엔 지하실마다 지하 주차장마다 있습니다. 그 유인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급기, 이거는 배기, 급비기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급기, 배기, 이것도 뭐 급기, 배기도 씁니다.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유인엔 얘의 메인 급배기 시설에 바람을 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이 유인엔이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기계 설비는 뭐냐면 지역 난방이에요. 지역 난방이 중요한 건데 제가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소장님들이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서 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은 보통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계실로 오면은 흡수식 냉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거 여기에 가는 소장님들은 저 분발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노웨어. 이 냉동기는 또 전문가들이 다행히 몇 가지 설비도 노웨 그 어떤 전문가를 설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또한 전문가를 설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 냉동기를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공부 한번 하시고요. 지금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영상 스톱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꼭대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어디? 그래서 여름에는 얘가 증기를 올리면서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흡수식 냉동기. 그래서 시원하게 건물 전체를 에어컨 필요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물 다 빼야 되겠죠. 동파하면 큰일 나니까요.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기계가 있고 세대에는 FCU라는 에어컨처럼 생긴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찬바람이 나온다. 그런데 제가 행정 운영 관리에 보면은 그
입주 안내, 그리고 관리소 개소 시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이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흡수식 냉동기는 추기 작업이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조금 에어 작업과 비슷한 건데요. 에어 작업을 수시로 작업 돌릴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위생기구. 위생기구는 우리가 이제 자주 알아요. 이거 기계식 푸시 버튼 자동이겠죠. 그래서 이놈은 뭐란지 아십니까? 이놈 소변기 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실 때 이 소변기 사라를 잘 청소하셔야 됩니다. 뭐 대충 하시고요. 그리고 양변기, 프레스 밸브 요거는 알아야 되니까요. 푸시 버튼 스위치, 프레스 밸브. 양변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타 사이폰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기 수전, 세면기 수전이라고 합니다. 세면기 수전 4인치 세면기 수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수구 폼업이랍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배수구를 우리가 그냥 배수구죠. 말 그대로 육가 배수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폼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S트랩, 그 다음에 일자로 가는 거는 I트랩, S로 했잖아. 이건 P트랩이네요. P. 그리고 일자로 가는 I트랩, 요거를 S를 꼭 했으면 S트랩. 그 다음에 요거를 앵글 밸브, 지수전이라고 합니다. 앵글 밸브, 지수전의 호수니까 고아보스. 그리고 저 앵글 밸브에 왕이 있어. 왕. 여기 왕 있죠? 이거 커봐. 이건 왕이 없어. 자, 이거 왜 저랬냐면 여기 한 팁을 드리면 여기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물이 새면 어디로 물이 떨어지겠어요?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타일 안으로 들어가요. 타일 안으로 들어가면 저 밖에 가면 복도에 물 새고 막 그래요. 밑에서 물 새고. 근데 물이 어디 새는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다 됐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물 소장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고, 흡수수 냉동기는 운영과 방법은 외주를 줄 수 있으니까 외주를 주고요. 그래서 FCU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우리 그 행정운영관리에서 입주 관리 그때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시간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